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부진한데요. 하지만 지수는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차선에서 상승 출발한 지수는 현재 2차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개인 쪽에서 현재 19억 원 정도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7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투신을 중심으로 145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1999포인트 가리키면서 2000선에서 살짝 밀려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어제 3% 넘게 밀렸었던 코스닥도 오늘은 반등하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쪽에서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170억 원 정도, 외국인은 2억 원 정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쪽에서 135억 원 정도 팔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4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도 보합권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어제 북한 의료로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1130원대와 1136원대와 1138원대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0전 내려 1137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은 조금 부진한데 하지만 시장은 상승 흐름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시장 변동폭은 작긴 하지만 네. 굉장한 박스권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ELS 시장과 함께 제가 박스권 증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역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ELS 시장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성장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3월에 ELS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해서 한 8,700억 원 정도 증가한 5조 5,200억 원대로 지금 증가해 있고요. 지난달 2월에도만 4조 6,500원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종목형보다는 국내 지수 및 해외 지수를 활용한 ELS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마도 최근 증시의 박스권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ELS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한데요. ELS가 발행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 보유 비중을 줄여서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하락 시에는 보유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롱 감마 헤지형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로 ELS 시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ELS 시장이 사상 최대로 확대되면서 증시 박스권이 고착화되는 형태가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박스권 내의 저점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플러스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것이 바로 ELS 시장에 대한 그런 연관성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증시가 어떨 때는 2, 3포인트 내외의 변동성만을 보이다가 갑자기 3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좁은 박스권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급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이후부터서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가 초강세를 이루면서 박스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즉 그동안 시장 자체가 베이시스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라는 이런 세 가지 삼박자가 들어맞으면서 금방이라도 2100 또는 300포인트까지도 직진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절대적인 3대 호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박스권에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갈 수 있을 때, 즉 상승할 수 있을 때 상승을 하지 못해주면 이러한 호황적인 삼박자적인 요건이라 그래도
시장에서 못 갈 때는 결국은 다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수급의 한거는 바로 외국인에 있습니다. 지난 2, 3월부터서 매수 차익거래 잔고로 지속적으로 한 6천억가량 출혈을 시켰고요. 현재도 약 한 1조 원가량의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포지션 자체를 외국인도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럽고요. 당연히 청산에 대한 심리적인 자극과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ELS 발행이 극도로 사상 최대치로 늘게 됨으로써 네. 지수가 고개를 들 때마다 아마도 위에서 얻어맞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박스권 고차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총선으로 휴장이고요. 이어서 옵션 만기일도 1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데요.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은 소폭의 업종물 순환매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향후까지 전망을 단기적으로 해봅니다. 금융시장의 리딩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존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도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보합권의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승 업종 잘 보시면 화학업종이 눈에 띄는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GS 등의 3대 정유회사 종목들이 일단 플러스세를 장중에 좀 유지를 했었고요. 또 주력 화학업종 내 종목들인 호남석유라든지 한화케미칼, 금호소금 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업종별 순환매가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화학업종 내에서 LG화학이라든지 효성, 삼성, 정밀화학 등까지 화학업종의 상승세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면 전방위적으로는 화학업종이 아주 한 짧은 2, 3일간 정도의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유가가 소폭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종목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이 빚어낸 결국은 반대급부가 시장의 수급 요인으로 해서 소폭의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중요한데요. SK이노베이션 계속 관심 종목으로 제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는 LG화학과 함께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을 주 후반까지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게임빌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 건설준에서 현대산업개발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관심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3번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첫 번째로 보내주셨는데요.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아모레 퍼시픽 120만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인데 오늘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지만 오늘이 좀 추가 매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6547번님 아모레 퍼시픽 120만 원에 비중이 10%. 왕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아모레 퍼시픽이 네. 최근에 급등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이슈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급락을 보일 만한 이슈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 아모레 퍼시픽이 꾸준하게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적인 차원의 그 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96만 원의 이제 저점, 그러니까 2월 4일 날에 90만 원의 저점에서 지금 올라간 게 거의 이제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12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120만 원까지 대형주가 이렇게 20%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기도 힘든데 20%나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기관이 좀 이제 매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크게 딛고 이제 그러니까 붕괴시키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해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분간은 이게 이슈가 없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따가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하락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크게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장 이렇게 급락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슈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사화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신다고 하면은 좀 매도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동평균선을 지금 다 깨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200일선 포함해가지고 121선까지 크게 깨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한번 봤을 때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왕 전문가님께 또 살펴드리길 부탁드리는데요.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습니다. 227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문자가 되겠네요.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이분께서는 3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세요. 현대중공업 보내주신 2272번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을 좀 보이다가 또 이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업종이 순환매를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IT 업종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좀 지금 이제 특정되는 그런 업종으로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환매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을 보인 이유가 지금 플랜트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쉐어가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 중에서 천연가스 중에서도 쉐어가스가 이제 천연가스인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더 가격이 싼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싼 그런 가스를 이제 쉐어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쉐어가스를 상당히 개발을 많이 이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중공업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중공업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이제 3월 달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네. 봤을 때는 한 20%, 30% 정도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한번 그렇게 급등을 보인다고 하면은 3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관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냐면은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보유 전략 좀 얘기를 드리고 네. 제가 목표가 하고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을 34만 7천 원 전 고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 고점 라인까지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29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1선 부근이거든요. 121선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네. 더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21선 부근 라인으로 이제 29만 6천 원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고요. 이어서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여기 관악구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82,400원이고요. 네,
비중이 50%예요. 50%시고요. 이 한 네. 종목뿐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유 중이신가요? 하이마트도 있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요? 8만 원이고요. 8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8만 원이고 비중은 10%예요. 네.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다른 거는 지금 해주셨네요. 현대중공업.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LG와 네. 하이마트 봐드릴게요. LG 감사합니다. 82,400, LG전자였죠? LG전자 82,400원의 비중이 50%, 하이마트는 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이 두 네.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LG전자가 네. 전문가들은 뭐 앞으로 괜찮다고 목표가도 높이 잡는데 네.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네. 예,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목표가는 네. 얼마를 잡고 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두 종목 왕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뭐 두 종목 LG전자하고 하이마트, 일단 뭐 하이마트가 좀 속을 많이 썩이고 있네요. 네네. 예. 일단 뭐 LG전자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연초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요. 예, 예.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잖아요. 이것도 네. 우량 대형주다 보니까 한 20% 30% 정도 급등을 보이면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임을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좀 운영을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네. 왜냐면 한 번에 급등하게 이렇게 놔둘 수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쉬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쉬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게 순환매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순환매를 시켜서 또 다른 종목을 이제 또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게 이 LG 그룹주 지금 최근에 LG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계신 거는 아시죠? 네네. 좀 예. 안 좋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LG 그룹주들은 다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영향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LG 그룹주가 하락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일단 뭐 삼성하고 너무 이제 큰 차이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이나 아니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LG 하면은 거의 이렇게 그 막상 막하는 그런 형님과 아우 같은 그런 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단계 훨씬 위다 이렇게 지금 시각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해가지고 많은 자금들이 삼성 그룹주 쪽으로 이제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LG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요. 네. 예, 왜냐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LG 그룹주들이 그 중에서 이제 LG 화학이 많이 하락을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LG 화학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LG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또 보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 뭐 에어컨도 좋고 예, 예. 그 대장주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그쵸. 다음인데 너무 예. 하락폭이 크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예, 싸다고 샀는데 또 예. 떨어지니까 예. 이게 또 더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더 내려가진 않을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은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2분기나 3분기 실적을 봐야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빠질지 안 빠질지에 대해서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좀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확실하게 그때 가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들어갔는데, 예, 예. 들어가자마자 물렸거든요, 지금.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혹시 이 가격대 이상으로 오진 않을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차트 네. 보면은 121선 지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가격에서도 121선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21선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다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다 저점을 딛고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영향도 좀 같이 해가지고 LG전자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딛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불과하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더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에어컨 판매가 유럽 지역이나 중국 지역에서 더 많이 됐다. 또 아니면 휴대폰 판매가 되게 많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보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량주이기도 하고 한번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예,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9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5,000원이요?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전 고점 라인이 94,300원인데 네. 일단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9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거 이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까지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예, 뭐 다음 주, 예. 뭐 다다음 주, 뭐 한 달 내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로는요? 그러면 예. 그냥 중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중기적으로 그냥 한 네. 3, 4개월 정도 네. 그냥 보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6월 예. 정도, 7월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편하시게 네. 좀 투자하시면은 절대로 손해볼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저도 손절매는 할 생각이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네네. 일단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마트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매수하신 게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것도 최근이에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가격이 평균 단가가 8만 원인가요? 예, 평균 단가가 8만 원이에요. 그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저께 샀는데. 그래요? 그러면 6만 원 아닌가요? 6만 원? 그저께면? 아니에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 아니고 6만 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예, 6만 원 맞죠? 네. 예. 그래서 6만 일단 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검찰 조사를 받던 이 하이마트 이 납품하는 사장이 이제 투신 자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그거 나오고 저도 봤거든요. 예, 상당히 네. 좀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결과적으로 딱 4가지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네. 나중에 나올 이슈가 뭐가 되냐면은 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변수가 될 게 이제 회계 투명성에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 투명성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차명 주식으로 또 운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납품사의 대표까지 투신 자살한 상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이 복잡하게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상장 폐지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네. 봤을 때는 검찰 조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매각이 장기화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관련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네. 보니까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납품사 대표까지 투신 자살하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네. 털면은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조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예. 얼마 손해 안 났으니까 비중도 작으니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 예. 예, 일단 뭐 지금 가격대에서 어차피 손해 많이 안 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그 더 좋은 종목들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하락한 종목을 그래도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나중에 네.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든 좋게 이야기가 나오든 안 네. 나오든 그런 거 이제 떠나서 네, 다른 네.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개미들의 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엔진 컴투스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8429번님, 두산 엔진과 컴투스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인터넷 네. 가지고요. 참 많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첫 번째 예, 상담이시네요. 일단 그 왕성년 전문가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두산엔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많이 봐드릴게요. 그 두산엔진 같은 경우 일단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일단은 좀만 그 매도를 일단은 보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산엔진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조선주가 뭐 두산엔진 같은 경우 조선주가 많이 연결돼 있다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선주가 그 상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선이나 어떤 운반선을 많이 만들어서 주가가 갔던 게 아니죠. 해양 플랜트를 많이 수주를 받았던 것 때문에 간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과 조금 연결시켜서 본다면 두산 엔진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선인지 어떤 운반선에 대한 그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그 1월달, 2월달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은 잡았다는 동의를 할게요.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먼저 11,500원 최저점 잡아드릴게요. 최저점 11,500원 요거 지키는지 여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바닥을 잡고 나서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즉 두산 엔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은 두산 엔진 같은 경우 어떤 상선, 운반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엔진 납품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11,500원 지킨지 먼저 보시고요. 자, 컴투스는 일단 240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반등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이제 추세를 위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다시 한번 그 오늘 쪽에서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컴투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부분 나쁜 부분이 없고요. 단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너무 좀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21,000원 요 가격대에 일단 지켜주면은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두산 엔진보다는 컴투스 쪽으로 제가 보기엔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컴투스는 일단 코스닥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았다가 21,000원 지켜주면은 그때 좀 접근하는 쪽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엔진보다는 컴투스인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살아났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CNC 살펴보겠습니다. 764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112,0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30%, 매도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예, 일단 뭐 최근에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회사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SI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을 보이다가 또 이제 그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 차트에 막 그 뭐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때 제가 그 11만 원 이상에서 그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꺼놓은 정확하게 11만 5천 원 정도 때 그때 꺼놓은 가격대에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지금. 이 부근 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원래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는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지금 낙폭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더 하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또 이제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20%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매도를 했으면은 지금 가격에서 다시 들어가도 20%나 더 벌고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인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냥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99,900원인데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0만 원대에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다시 한번 보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 분명히 다시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딛고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만 5천 원을 네.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가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5878번님인데요. 다산네트워크스 매수하신 가격은 6,2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 네. 오늘도 4.5%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 일단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된다면 일단 7,000원에서 조금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도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 이 종목도 지금 3월 중순부터 꺾였는데 코스닥도 공교롭게 3월 초부터 꺾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6,200원, 5,920원 매수가 어떤 그 매수가와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회사는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쪽의 수출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그 영업이익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실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면서 대폭의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일단 실적 모멘텀 좋아요. 실적 모멘텀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코스닥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요게 지금 현재 그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5,000원과 현재 지금 7,000원 상대에서 박스권 지금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은 좀 나중에 일단 실적 뭐 좋습니다. 실적 나중에 좀 밀어두고 요 종목은 일단 그 주봉상 있죠. 주봉상 20주선이 있는 5,900원. 5,900원을 종가상 못 지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5,000원권 재매수하시는 게 좀 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만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 주봉 차트 20주선인 5,900원, 5,9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일단 5,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네. 결론을 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가 들어왔는데요. 38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가격은 8,600원이고요. 비중이 40%,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도 4월 들어 많이 내렸어요. 어제 오늘 합해서 한 10% 넘게 내렸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드렸던 종목인 예. 것 같은데요. 일단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61선 지지가 안 되면은 매도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1선 지지 안 되고 지금 급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가가 61선 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61선 밑에서 시작됐으면 그 시가에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61선을 딛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61선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61선 깨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열려있는 구간은 121선까지 열려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21선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121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다시 들어오든 아니면은 121선도 뚫린다. 그리고 힘없이 뚫린다라고 하면 201선 지지 여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61선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격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1선이 5,800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121선이 6,600원 정도였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부산에서 전화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세요? 호남석유랑 예. ISC 보유하고 있어요. ISC요.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ISC는 9,280원에 비중 80%고요. 예. 호남석유는 33만 2천 원에 비중 20%.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신데요. ISC 9,280원의 비중이 80%, 호남석유는 32만 3천 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비중 많은 ISC가 조금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손실 중이시고 호남석유는 수익 중이시네요. 예, 호남석유가 33만 2천 원으로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32만 3천 원이시라고요, 그러면? 네, 33만 2천 원이요. 33만 2천 원이요? 예. 아, 그럼 손실 중이신 거네요? 예, 아직까지 손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자세하게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어디 사세요? 부산 수영구 쪽에 살고 에? 있습니다. 수영구요? 예. 수영구 어디신데요? 망미동에 살고 예? 같은 동네신 거예요? 혹시 망밀동이에요, 이동이에요? 망미 1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큰일이네. 동네 분이신가 봐요. 저희 동네 분이신데요? 아, 저하고 연배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얼굴도 빨개지네요, 갑자기. 그, 어디, 잠시만, 그러면, 이게 거의 또, 고향에다 거의 우리 동네 분이 큰일이네, 이거. 일단 이제 상담 더 이상은 제가 안 잘해주시면 묻겠습니다. 제가 길 다니는 게 두려워서 더 이상은 안 물어보고 일단 종목 바로 볼게요. 어쨌든 반갑고요. 이거 참 종목도 수익 나가지고 기분 좋게 이게 일해야 이게 딴 얘기도 해야지 이게 피디님한테 안 혼나는데 지금 종목 손실 나는데 딴 얘기하면 좀 혼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ISC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그 고객 보니까 좀 제대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ISC 같은 경우에 그 저런 보니까 회사 내용 좀 알고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아니고 반도체 검사 예. 장비 업체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예. 맞죠? 근데 예.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좀 잘 많이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디램 라인 쪽에 아무래도 그 디램 그 최종 테스트 쪽 있죠. 후공정에서 테스트 있죠. 그쪽이 예. 한 그 점유율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저 매형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삼성 그 화성 공장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 사람 그거 맨날 바쁘대요. 반도체가 많이 찍혀 나가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것 때문에 좀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걱정되는 게, 일단은 뭐 그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점유율 괜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괜찮은데, 추세가 최근에 추세가 좀 꺾이죠. 예. 그 어차피 차트 보실 줄 아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게 작년 9월 달에도 121선 지지받고 반등 주고 꺾였지만은 그 작년 또 12월 말에 121선 지지받고 반등 줬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예. 못 올라가고 지금 이제 또 121선 이탈해버리고.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그 뭐 실적 뭐 어떤 그 점유율 그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차트에 다 녹아드는 거잖아요. 예. 다 녹아드는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됐다면은 이게 10,000원을 돌파를 했겠죠. 예. 근데 돌파를 못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선반영.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다고 해서 올해도 100% 증가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테스라든지 아이테스트 아시죠? 예. 이 회사와 똑같은 회사거든요. 근데 예. 그 회사들은 이제 주가도 안 좋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120선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빠지면 한 7,500원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네. 다시 기술적 반등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장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너무나 안 좋죠 지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똑같은 업체들 아이테스트라든지 테스 같은 업체들도 지금 이제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 그 차트 한번 찍어볼게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보면은 10,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7,900원대에 다시 내려와 버렸죠. 예. 그리고 아이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2,700원까지 또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은 ISC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비중이 80% 너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실 때 언제 하시냐면은 그 기관들 실적 장세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들 수익률 극대화 장세 오잖아요. 2007년 같은 그런 시장. 예. 그렇게 올 때 접근해야지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주체가 외국인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 코스닥이 좀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은 더 빠지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위험하니까 요거는 지금 사신 가격대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좀 바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지는 이해는 되시죠? 예. 예. 그리고 호남 석유 요거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바닥은 잡았어요. 바닥은 잡았는데 중요한 건 요게 그 작년 8월 달에 미국 시중등급 하락시키면서 큰 폭으로 시장이 꺾였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만 안 오면은 제가 보기엔 3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안 깰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 안 깨고 이제 바닥은 잡은 건 중요한데 바닥 잡으면 이제 올라갈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핑계가 중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월 달에 양회를 개최했었는데 양회 개최하고 난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바로 꺾여버리죠. 예.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좋아지던가 아니면 중국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적 얘기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그 호남 석유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데죠. 부타디엔지 폴리프로필렌 맞나요? 폴리에틸렌하고 예. 이쪽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거를 예. 만들어가지고 KP케미칼 같은 회사 납품을 해가지고 합성수지라든지 그리고 또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1차적으로 지금 그 폴리에틸렌지 부타디엔도 만들 때 거기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가격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프로필렌 가격은 올라갔는데 프로필렌에서 좀 더 나가본다면은 폴리프로필렌 그 가격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원가를 지금 현재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수요가 적으니까. 총선 지금 예. 끝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총선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리스크인데 지금 요게 뭐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총선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될 거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예. 중국 얘기 드렸던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1월 달에 올라갔던 게 중국 양해 때문에 올라갔듯이 요거는 지금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그 실질적인 전 세계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수요도 중국이 전 세계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그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그거밖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국 총선하고 상관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숨을 쉬세요 또.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중등급 하락과 같은 그 어떤 그 시장 큰 충격이 안 오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중국의 뭐 지준율 인하가 기술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리가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38만 원 반등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길게 30만 원만 안 깨지면 일단은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신 가격대가 팔기엔 좀 아깝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일단 그래서 무조건 손절가 30만 원 지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전화는 부산에서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9337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41,050원이고 비중이 20%신데 언제쯤 매도할 거 하십니다. 이분은 수익 중이시네요. 예, 지금 일단 뭐 네.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만나봤던 분들 다 그 수익을 못 냈는데 일단 예. 뭐 수익을 내셔가지고 축하드린다 뭐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올라간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올라간 게 모잠비크 가스전 대규모도 매장량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라크 안에서 또 이제 주바이르 유전에서 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엔카나 이제 가스전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수익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가스 그 개발 소식이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에서도 이제 오바마도 지금 나와서 지금 공약한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천연가스보다도 이제 셰어가스를 개발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천연가스를 이제 2차적으로 그러니까 가스 산업을 2차적으로 지금 기름을 대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좀 하락을 보이다가 또 이제 반등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지지선만 넘어가게 되면은 네. 충분히 전 고점 4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돌파해야 되는 여부만 이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도 좀 높은 가격대인데요. 43,3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4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못한다고 하면은 4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손절 가격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라인에서 만약에 강하게 못 올라가게 되면은 5일선까지 딛고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봐도 되는데 5일선 가격이 42,000원이거든요. 42,300원이거든요. 42,300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자 좀 얘기를 드리고요. 42,300원 만약에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밑에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밑에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5일선에서 그냥 매도하시고 수익 확정하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43,3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보내주신 분은 락앤락을 보내주셨는데요. 126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락앤락 매수하신 가격이 31,470원이고 비중이 50%신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실적이 안 좋나요? 걱정이 많으십니다. 수급이 좀 안 좋았어요. 네. 4월 들어서요. 네, 일단 그 방금 의뢰를 하신 대로 실적도 예. 맞습니다. 실적도 맞고요. 네.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에 그 실적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실적 안 좋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에 그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입니다. 1조 5천억짜리인데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실적이 한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회사 규모에 맞는 실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유상증자 그런 루머가 나오고 나는데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깨지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볼게요. 이게 이 회사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17일 날 보게 되면은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시장 기대치 못 미치게 되면서 시장이 꺾여버리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CJ ENM도 마찬가지로 요것 회사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진짜 주가 회복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냐면 그만큼 어떤 그 회사라든지 그리고 주가 그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만큼 큰 위험이 불상사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려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요 부분 맞고요. 실적 요 부분 맞고 어쨌든 실적이 됐든 하여튼 유상증자 됐든 어떤 시장의 신뢰가 지금은 깨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딴 거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이게 3만 원이죠. 요거는 3만 원이 지금 현재 최저점이죠. 주봉상 봐도 계속해서 지켜줬던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요 자리 깨지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파세요. 일단 파시고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플래너 연구소 왕설량 팀장,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으로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내일은 총선으로 휴장입니다. 내일 투자는 잠시 쉬시고 투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